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하영 전 부지사 법률 대리인 김강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머리가 아주 스마트하게 자르셨네. 예, 얼굴이 더 커 보입니다. 제가 남의 얼굴 사이즈 얘기할 사람은 아닌데, 예, 저질은 아닌데. 자,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이런 날이 옵니다. 자, 오랜만에 대북 송금 사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쌍방울, 간단하게 얘기하면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집어 씌웠는데, 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고 만들어낸 날조한 사건이라고 저는 100% 확신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 재판부가 믿어주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재판부는 오로지 쌍방울 회장 말만 믿었어요. 증거는 없고 말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제 당시 쌍방울 회장과 같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도주에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드디어 정권이 교체되고 났더니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아, 그 돈 나도 같이 보냈는데 그거 우리 사업하려고 보낸 거야. 이재명 몰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거 굉장히 생소한 내용이라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자, 서영석 의원이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뭐냐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실과도 긴밀하게 협의했다. 네. 이 내용이 하나 있고, 그 내용이 뭐냐면 뭔가를 진술할 테니까 그 대가로 쌍방울과 한몸과 다름없는 이 KH그룹, 지금 배상용 회장, 네. 캄보디아에 있는 그 돈, 이재명은 몰라. 나하고 사업차 보낸 거야, 북한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배상윤 회장을 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는 거 하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그 윤석열 쪽에서 원하는 말을 해줄 테니까 배상윤은 살려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서 KH그룹의 핵심 관계자라고는 조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승 캠프 언론특보 단장이었던 윤정식 씨에게 윤석열과 독대를 하게 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녹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녹취 한번 들어봅시다. 그 측근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네. 이걸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일단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저 배 회장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형량 딜을 하거든요. 그런 작전으로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답변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답변을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는 대로 전화 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 윤정석 씨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그 딜을 넣은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자 윤정석 씨가 대통령실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해주면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게 이런 취지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말해달라고 한 거냐. 우선은 저 조모 씨가 예. 그냥 단순한 KH그룹 관계자가 아니고요. 예. KH 강원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회사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회장. 분이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쌍방울 김성태와 KH 배상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조폭 출신이잖아요. 저 조모 씨가 60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김성태
배상윤이 67, 68년생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고 저분 진술에 따르면 그 특히 그 대화가 나눈 일자가 중요한데 네. 23년 5월이잖아요. 작년. 예, 저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리오남 이슈 그리고 진술쌤이나 연호술 파티 이 부분이 아주 강하게 재판에서 그 이슈가 붙을 때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얘기할 때 이재명한테 당하고만 있는데 이 말이 아마 그걸 뜻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쪽에서 지금 반격을 가해서 당하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재반격할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칼을 하나 들고 있으면 좋지 않느냐.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때 저 조모 씨 얘기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필리핀 마닐라에 이호남이 왔었다. 아, 왜냐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유언함이 왔었다고 오로지 쌍방울 회장만 주장하지. 그렇죠. 그 외 모든 사람을 아무도 못 봤거든요. 대회 동영상, 사진, 네. 국정원이 조사한 출입국 명단 등등 그 어디도 리오남은 없는데 네. 김성태만 내가 그때 리오남 만나 돈 줬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네. 돈을 준 사람이 리오남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사실 재판에서 리오남이 안 왔다라는 게 인정이 됐으면 재판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에 배상윤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배상윤이 나도 봤다. 이 증언을 아, 좀 말. 해주고 아. 그 다음에는 뭐 전반적으로 북한의 리오남입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리오남이란 인물이 와가지고 돈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리오남한테 줬다. 어디서 줬냐? 필리핀에서 줬다. 그런데 그 필리핀 행사에 참석했던 그 전원이 리오남을 못 본 거예요. 출입기 기록도 없고 그리고 국정원도 그런 기록을 못 찾고 그러니까 안 온 거지. 그렇죠. 안 왔으니까 못 본 건데 근데 이제 쌍방울 회장은 그 돈을 리오남한테 줬다고 했으니까 리오남이 온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없는데 옆에 배상윤 회장이 와가지고 나도 봤어 그러면은 이제 진술 신빙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 부분이고 뭐 전반적으로는 김성태가 주장했던 것처럼 돈을 줬다. 대신해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짓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4년 7월에 이번에는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네요. 네. 예상치 못하게. 권성동 의원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통화 녹취를 먼저 들어봅시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야, 저기서 수상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하나는 그런 걸 뭐 진술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요거는 앞에 얘기했던 그런 네. 진술인가 봐요. 그러니까 뭐 리오남을 봤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대납했다. 대납했다.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줬다. 이런 진술을 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그런데 뒤에 돈 얘기를 해요. 네. 뜬금없이. 이게 뭐지? 자, 그 뒷대목을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자, 들려봐 주세요. 돈 얘기하는 거.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아 예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이름 예, 액수.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유. 나발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내가 전화 한번 줄게요. 자, 그 이름 액수는 말하지 않겠지만 다 알지 않냐. 네. 얘기가 된 바 있지 않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그러니까 보면 앞에 5월 달에는 언론특보를 접촉했잖아요. 예. 예, 그 소통 창구는 대통령실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권성동 의원은 검찰 쪽 소통 창구로 보여요. 아하. 예, 그리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은 직접적으로 수사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도 그렇지. 봐주겠다. 이거는 검찰과 협의한 내용을 전달하는 거고 검찰과 협의를 해주고 형량 딜을 해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그게 저 조모 씨 얘기입니다. 아, 저 통화에 등장하는 저 조모 씨, 네네. 그 부회장 출신이라고 하는 예. 이 분이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돈을 요구했다고? 얼마나 요구했다는 거? 40억 요구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조모 씨의 주장입니다. 네네. 그게 이런 건가 보죠. 그래, 당신들은 와가지고 리오남 받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돈 이재명을 위해 줬다고 해. 근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데? 응? 지금 배 회장 이게 배상윤 회장 네. 구명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는데? 현금이 좀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서 얘기한 게 40억이라는 거예요? 조 씨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 씨 주장은? 예. 조 씨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저분도 저기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일 텐데 네. 어딘가에 뭐 녹취록인가 뭐가 있나 보지? 그것까지 아직 모르죠. 그렇게 되고요. 저 통화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권성동 의원이랑 배상윤 회장이 직접 통화를 한답니다. 그 두 통화를 분이 만나서 국제 전화로.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일단 조 씨, 국제 전화를 예. 배 회장한테 만나서 배 회장이 조 씨한테 국제 전화를 걸고 아하. 그거를 이제 권동성 의원한테 바꿔줘서 둘이 직접적인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 자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도 험한 데서 일하던 양반들이라 뭔가 이것저것 자료를 남겨놨겠죠. 네. 40억 얘기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네네. 이야. 그러니까 너 살려면 그냥 진술만으로는 안 돼. 그건 또 그것대로 가격이 따로 있어. 이런 건데. 그렇죠. 사실이라면. 또 녹취가 있습니까? 있으면 하나 더 들어봅시다. 자, 아하. 이분이 다시 등장했네요. 대통령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막 얘기할 때도 이제 아주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대화하고 그럴 때만큼 낙관적인 느낌은 안 들어가지고 약간 불안하긴 해요. 그렇죠. 예. 네, 신기가 불편하신데 뭐 이런 얘기 들어오겠습니까? 저희 같은 얘기가. 네, 하여튼 뭐 다시 한번 이제 회장님한테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내 형제다 생각하시고 좀 돌봐주십시오. 예. 저도 뭐 그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예, 아시겠지만 저희가 은혜는 꼭 그 이상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요.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좀 더.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될 것 같이 했는데 뭐가 잘 안 되나 봐요 분위기가. 네,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저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확신에 차서 예. 독대도 가능하다. 근데 독대를 하더라도 뭐 비서실장 정도는 들어올 거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저것도 좀 금전적인 얘기로 보이고요. 조 씨의 얘기는 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팅은 세게 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팅 세게 했는데 뭐 뜻대로 잘 안 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러다가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8, 9월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그 국면부터 진도가 안 나간 거죠. 네네. 명태균 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으니까 네. 그때는. 그러면서 지금 대북 소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건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양반들은 이제 구명 활동도 해보고 와이로도 써볼까 하다가 본인들 주장으로는 액수도 거론되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실제 만나기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뜻대로 안 된 거예요. 네네. 안 된 것이고 그때 주고받았던 대화나 이런 녹취들은 잔뜩 있는 것이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한테 제공한 녹취는 저것만 주셨는데요. 네. 아마 다른 녹취도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게 저게 있으면 대화를 보면 통화가 저 하나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권성동도 그렇고 앞에 이미 다 그 긴밀한 협의가 돼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앞에 논의한 대화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권성동 의원은 금액이란 말을 써버렸을까? 그러니까 그 정치 고수인데 그러니까 저 선수가. 부분 뭐
금액에 좀 민감했나 봅니다. 해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저 대목은 금액을 얘기하는 건. 자 그러면 조모 씨는 돌아가는 사장 보니까 이제 자기를 풀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윤석열 쪽은 지금 망했어요. 망해버렸고 그리고 배 회장은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에이 그냥 이런저런 그 만들어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젠 돈을 누구한테 줄 필요도 없이 돈을 줄 필요도 없고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네네. 국면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전에는 세게 베팅하고 봐달라고 하고 돈을 줄 의사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 실제 어디까지 진척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일을 풀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냥 사실대로 돈도 너한테 줄 필요가 없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국민이 전환된 것처럼 보이죠? 그 우선은 저 조씨 주장은 이래요. 저 때 다 성사가 됐고 성사가 됐다. 배 회장이 이제 들어와서 조사 받으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오고 뭐 이런 얘기가 다 됐었는데 아하 구체적으로 예 조씨 주장이었습니다. 다 됐었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게 틀어진 거는 네. 배상윤 회장이 해당 진술을 못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아, 예, 최종적으로. 야, 또 감이다. 이렇게까지 예. 하고 내가 거짓말인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하셨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찰이나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진술을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고 아, 메이드가 됐는데, 네, 거부를 액수나 해서 기타 등등 다 됐는데, 그래서 그때 아. 귀국을 못 했고 지금 와서 이제 그 공교롭게도 저 SBS 저기 방송이 같은 날이었잖아요. 기자회견이랑. 예. 그래서 그 전에 저하고 계속 조 씨하고 협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배상윤 회장이 양심 선언을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 씨 말이 맞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 거짓 진술을 거부했고 그래서 시간이 딜레이 되다가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지금 귀국 일정도 조율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 씨는 중간에 이제 일종의 거관 역할을 했는데 네. 배 회장이 그리고 조 씨는 민당을 찾아갔는데 배 회장은 아니 뭐 이제 정권도 바뀌었는데 내가 직접 방송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는데 보니까. 예, 그렇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 안 그러면 배 회장이 그 김광민 변호사한테 연락했겠지. 그러니까 연락 안 예. 하고 SBS하고 바로 예, 지금 바로 얘기가 된 했으니까. 거야. 조 씨한테 오다를 준 사람은 배 씨가 아니고 배 회장이 아니고 김성태 회장입니다. 김성태 회장이 조 씨한테 오다를 주면서 아하. 배상윤 살려내라고 준 거기 때문에 네. 김성태 회장의 셈법은 또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혼자 나 리오남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상윤도 옆에서 리오남 봤다고 해주면 같이 지금 물고 들어와서 이제 진술이 2명이나 생기니까 자기를 위한 구명이기도 했네 이게. 그렇게 해서 아마 김성태도 배 회장한테 그렇게 진술을 해라라고 협의를 하던 그런 과정에 거구나. 이게 그리고 배 회장이 조 씨를 보낸 게 아니고 네. 김성태 회장이 조 씨를 보냈고 조 씨는 이건 배 회장한테도 좋은 거 아니요 하고 배 회장한테 얘기한 거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배 회장은 그 제안을 받고 고민을 하다가 나는 그렇게는 못 하겠어 하고 거부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이 김성태 회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네. 김성태 저 VIP 코드 1이 김성태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네, 그 김성태하고 그 조 씨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네. 김성태가 저렇게 권과 배 통화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오다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저거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자기들끼리는 VIP 코드 1이라고 예. 부르는구나. 그 이제 오른쪽 화면 보시면 뭐 4시 45분에 국제전화 부탁드립니다. 저거는 조 씨가 권성동을 만나고 저 시간에 만나고 내가 만나고 있을 테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배 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라. 그럼 권성동을 바꿔주겠다. 그런 내용. 이해했어요. 그 전체 그림이 이해가 갔습니다. 쌍방울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똑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으면 자기 입지가 강화되고 자기 안전도 보장이 되죠.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배 회장을 설득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냥은 안 되니까 국내에서 내가 다 만들어놨어. 메이드 해놨으니까 당신은 말만 해주면 돼.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배 회장은 결국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거절을 해서 이 딜이 다 깨졌다. 네네. 아하. 그리고 나서 권 배 회장은 그 해외에 있다가 이 조 회장의 조 씨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나 이제 사실대로 말해도 되잖아 하고 방송사 하나를 선택해서 인터뷰를 한 거구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 두 개가 따로 진행이 된 거구나. 네네. 조 씨는 어차피 자기를 구명해 줄 이 세력은 이제 나가리가 돼버렸고 네. 그렇다면 이거 고스란히 들고 민주당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고. 그것도 있고요. 좀 네. 비하인드를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유리할지 모르겠는데 저하고 조 씨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아 그 제가 요구했던 거는 그러면 김성태와 조 회장의 둘 다 양심 선언을 해라. 그래서 조 회장 양심 선언은 부족하다. 이걸 그렇지. 요구했고 조 씨 측은 계속 그 대통령실이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안전 보장을 해줘라. 아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 그때 검찰이 나를 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 했어라고 만약에 진술을 하면 그러면 정상 참작을 해달라.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딜을 받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 요구 받아줄 사람 아무도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저한테 저기 금전적 제안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거 VIP랑 연결하고 해주면 당신이 거간을 해주면 나한테도 돈을 좀 주겠다. 받으시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이 사람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차단을 했고요. 그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해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실하고 지금 어레인지 좀 해줘라고 네. 똑같은 것처럼 그렇죠. 그 똑같이 이제 우리 김광민 변호사한테 참고로 저한테는 300억 제시했습니다. 300억 받지 그래 나한테 오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세게 베팅하는구나 진짜. 제가 연락을 차단을 했고 연락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석 의원의 기자회견이 예고되니까 딱 정확하게 같은 날짜에 저 SBS 기사가 터졌거든요. 야. 그래서 제 생각은 제가 연락 차단하고 기자회견 잡으니까 부랴부랴 배 회장이 인터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고 300억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쌍방울 회장 본인을 스스로 구명하기 위한 노력이네. 그 배 회장도 같이. 같이 예. 세트로. 네. 야 300억을 받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300억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결해 줄 방법은 없죠. 그렇죠. 연결해 줄 방법은 없는데 야 공짜는 없어서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고민을 알겠네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이전에 쌍방울 회장이 스스로를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검찰에 원하는 진술만 해준 걸로 끝났나? 그때도 혹시 금전이 동원된다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랬을 왜냐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진술 너가 해주면 좋아, 넌 봐줄게 이렇게만 끝날 줄 알았더니 진술도 해주고 그걸로는 안 돼. 야 돈이 필요해야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조 씨가 저한테 저 설명을 하고 사실 너한테도 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베팅은 세게 하잖아요라고 얘기했는데 너도 알겠지만이라는 게 아마 그 과정에서 김성태의 그 대북 송금 과정에서 그러니까. 베팅한 거를 김광민 너도 알잖아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진짜로 돈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야.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사실은 40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뇌물 받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예. 저것만으로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를 그쪽에서 갖고 있다면 네. 야, 위기인데. 권성동 의원 위기야. 야, 국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재수사해야 돼요. 재수사해야 되고요. 예. 사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근래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 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국민의힘이 정말 온갖 조롱을 통해서 뭐 너 이재명 대신 감옥 갔다고 지금 당당한 거냐 뭐 셀프 사면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이건 사실 조작의 공범이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공범이니까. 그래서 그거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화영 부지사의 사면 얘기가 그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에 좀 부담이 될까봐 저희 쪽에서도 좀 주저주저한 게 있었는데 국면이 이렇게 돌아간다면 이제 저희 쪽에서는 사면 얘기 좀 당당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면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재수사를 해야 재수사해야죠. 예. 이건 재수사해야 될 사건입니다. 아, 이거 전개가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예. 저 사실 이 대북 송금 사건처럼 황당한 사건 보기 드물다라고 그렇죠. 생각해 왔는데, 야, 이 사건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검찰은 진짜 해체해야 돼. 맞습니다. 예. 100번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야, 드디어 이런 날이 왔습니다. 자, 김광민 이화영 전 부지사 법률 대리인이고요. 예, 저희가 김광민 변호사를 몇 번은 더 모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네, 요거는 우리 최영진 잘 들어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아끼는 동생인데요. 애가 좀 귀여운 맛이 있죠. 지욱이 어서 와. 네, 10만 유튜버 봉주익입니다. 아 실버 버튼. 근데 그게 어디로 옵니까? 근데 집으로 옵니까? 아니,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주소를 주소를 입력하면은 입력. 네. 네, 그렇군요. 가만히 있으면 안 와요. 막 예. 달라고 재촉해. 봐주셨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좀 희미하긴 한데.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오늘 뭐 내친 김에 네. 15만 가보시죠. 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한번 하시죠, 형님. 아 지우가 왜 이렇게 욕심내? 하는 김에. 아 오늘 방송 이명수가 18만이니까 그거 조금 아, 그거보다 조금 이명수 높게. 기자 예, 좀. 이명수 기자가 18만. 그럼 오늘 그 내용 봐서 지우기는 웃는 게 예쁘네. 이거 그 채널 없앨 수도 있습니까? 아 그럼요. 없애버릴까 확. 자 우리 봉지욱 유튜버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네네. 지금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 오랜만입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그 김광민 변호사는 나 얼마 전에 너무 놀랬잖아요. 왜요? TV 보는데 명태균 변호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나 너무 놀랐는데 네. 그 놀란 이야기는 다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서해 번쩍 동해 번쩍 아주 난립니다. 네. 자, 이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설명을. 자, 대북 송금 사건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몰라서 어. 잘해주셔야 돼요. 네. 네. 일단은 그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쌍방울.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돼요. 예. 변호사비 대납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 사건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바뀌어. 아 그래요? 사건이. 네. 이 자체도 문제야. 네. 문제 하나 적어놔. 네.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 네, 이 예. 자체가 문제예요. 됐죠? 예. 이 대북 송금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의 대가를 이재명을 대신해서 예. 이재명을 대신해서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건넸다라는 거야. 예. 됐죠? 네. 자, 그러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모든 그림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는 정황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보지 않았다라는 증언을 하는 사람은 있었어. 네.
북한에서 사업을 많이 해서 리오남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동혁 씨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내가 리오남을 만나고 싶었는데 리오남 그때 필리핀 안 왔다고 증언했었어. 네네. 그 장면 다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뭐 물어봤냐면 이호남 이철 씨 왔습니까?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을 찾았어. 네. 근데 리오남은 안 왔었다는 거야. 네. 북한에 리오남 안 왔었다라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예. 그럼 리오남에게 돈을 줬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진술뿐입니다. 아. 그 진술은 누가 했냐? 바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네네.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절친인 배상윤이라고 하는 회장이야. 예. 절친이자 또 같이 그 범죄자야 둘이. 네네. 뭐 주가 조작하고 그랬던 공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좀 건달기 있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거야. 이 증언뿐이라고 됐죠? 예. 자, 그런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그 배상훈 회장이 도피 3년 만에 그저께 네. SBS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배상윤이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김성태와 북한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거는 당시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없다. 예. 이재명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크네. 예, 커 이거. 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피했습니까? 왜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죠. 자, 유일한 증언자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광민 변호사가 또 엄청난 제보를 합니다. 아, 이 네. 자리에서 저희에게 녹취를 하나 줬는데 배상윤 최측근인 조모 씨하고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윤정식 씨가 2024년 5월에 나눈 통화 녹취를 오늘 공개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윤석열 측 윤정식 씨가 조모 씨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이야. 뭐냐? 배상윤 지금 해외 도피 중이잖아. 네네네. 배상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처벌을 면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그 측근 저희가 같이 선거 캠프부터 같이 계속했던 직접적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네네. 이걸 그 단독 면담을 좀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배 회장께서 들어와서 그렇게 저거를 하시면은 그 지금 마냥 그냥 이재명한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그 이쪽도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만남을 허락해 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내용을 그 저 배 회장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뭘 원하느냐 그러면은 그때 특별히 원하는 거 없다. 보통 그게 미국에서는 플리바겐이라고 그 형량 딜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작전으로 오늘 같이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을 받고 아무리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답변을 해줄 거다. 그렇게 이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기도 한번 해보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소식 있는 대로 전화 좀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예, 그럼요. 2024년 5월 16일 예.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저 시기가 언제냐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리오남 이슈가 터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1심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이 1심에서 그 유명한 신진우 부장에게
중형을 때려 맞고 항소심에 가서 이제 새로운 이슈들이 튀어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이거고 그 다음이 소위 말하는 연호술 파티 진술 세미나 이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관련된 증거가 다 튀어나오면서 사실 저희 변호인 쪽에서는 이 재판 잘하면 엎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전 상황 속에서 이제 아까 저기 보면 이재명한테 계속 당하고만 있는데라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게 아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배상윤 회장이 들어와서 나도 필리핀에서 그 리오남 봤다. 그리고 북한에 돈을 준 거는 경기도 대남 맞다. 이재명의 방북병 맞다. 이런 식의 진술을 해주면 국면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걸 필요하는 모습을 보여요. 무섭다. 너무 무서워. 물 밑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게 너무 무섭잖아. 그때 제가 아마 그 대북 송금 수사 기록을 전체를 딱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검찰에 이제 처음에 이제 수사 기록이 딱 바뀌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되게 이상한 게 검찰 수사 기록에 보니까 국가정보원 요원 김모 씨를 계속 재판에서 그러니까 비공개 신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북 송금 그거 아니고요. 베트남 그 정상회담 그 자금 마련 통전부에서 자금 마련하려고 한 거다라고까지 재판 법정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 검찰 측에 유리한 것만 쏙 뽑아가지고 보도가 나왔어요. 이화영 측에 유리한 건 보도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국가정보원 문건을 전면 공개했잖아요. 공개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리오남이 뭐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과정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보면. 거기서 뭐 대북 방북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전혀 없지. 주가 조작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거 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김성태 배상윤이란 분은 주가 조작범이고. 그렇죠. 이제 국가정보 문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리오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제 취재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당시 그 뭐랄까요 안부수라고 또 있잖아요. 안부수 씨 아태평 평화협회 해가지고 하여튼 김성태와 저기 그 이화영 측을 묶어준 게 안부수 씨인데 하여튼 이분 관련해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길 너무 말이 안 된다 수사가. 본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우리가 조사를 받은데 진술서를 주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딱 열람만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분 진술 조서를 제가 딱 봤는데 저한테 얘기하신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리오남이 그때 어떻게 옵니까? 라는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이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 호텔을 잡고 모든 행사를 주관하신 분이고 심지어 리오남이 왔으면 당시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거기에 경호원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 로비에 다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밤새. 그렇기 때문에 리오남이 있으면 누구라도 봐야 되는데 아무도 리오남을 본 사람이 없다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가냐면 제가 그 보도를 했어요. 김성태가 갑자기 말을 바꾸죠. 혼자 만났다고.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여럿이서 같이 만났고 배상윤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여럿이 리오남을 같이 만났다고 했다가 그게 아니고요. 그 호텔 아니고 저희 숙소는 저긴데 거기서 저 혼자 만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올 수가 없는 게 근데 그리고 왜 돈을 200만 불을 거기서 왜 줍니까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국경에서 주면 되잖아요. 너무도 이제 말이 안 되는 허구를 썼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김강 변호사랑 얘기할 때 야 이거 재판 이 부분은 적어도 무죄가 나오겠구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북한의 리오남에게 김성태가 돈을 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행사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아무도 리오남을 본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근데 그 행사에 참여를 했던 바로 이 배상윤이가 리오남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배상윤은 검찰 진술을 안 받았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 한 적은 없죠.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 조사를 아예 안 받아서 해외 도피해서 조사를 아예 받은 적이 없는 분인데 그러면은 배상윤은 그 모든 현장에 같이 있었죠. 아니 그럼 리호남에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은 김성태 진술 말고는 없어요? 김성태와 그 부하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김성태와 거기 방영철 부회장 두 사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던 건 맞죠, 배상윤이? 맞습니다. 근데 그 배상윤이 이재명과는 아무 관련 없다라는 걸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입장을 낸 거고. 이게 이제 검찰이 하는 아주 나쁜
그 수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김성태나 배상윤 같은 사람은 검찰 조사도 많이 받아보고 재판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속성을 알아. 그러니까 계속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 거 이거 빼주고 하면 내가 이거 얘기해 줄게. 그다음에 검찰도 이재명만 얘기하면 네 거 딴 거는 싸게 끊어줄게. 이게 재래의 수법이야. 미치겠다. 뭐 이거를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한 두세 개만 해보면 야 얘네들 진짜 이게 국가기관 맞아. 어떻게 얘네들 이럴 수가 있어. 이거는 범죄 집단이야 이런 생각이 바로 들거든. 네네. 근데 판사들이 문제예요. 판사들이. 지금 봐봐. 지금 봉지욱 기자가 공개한 국정원 문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신빙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는 김성태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증거법칙에 의하면 그거는 당연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돼가지고 그렇죠. 네. 유죄 확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멀쩡하게 있는 증거까지 다 무시하고 그냥 지들 원래 생각했던 대로 검찰 말에 맞춰 판결해버리잖아. 무서워. 그래놓고 나서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이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야 너 법원에서도 유죄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검찰은 나쁜 놈들이다 치고 법원은 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맞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법원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활용하는 게 언론이죠. 언론이고. 네. 언론은 이제 주량이나 막 그런 얘기 떠들고 그리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이 배상윤 보면서 정말 좀 열받았던 게 지금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이거는 또 내가 다 봤다. 그렇겠죠. 이혼함 있었고 네. 돈 준 거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김성태도 똑같았어. 김성태도 원래 도망가서 동남아에 있었잖아요. 어디에. 네. 그때 이쪽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김성태가 나는 안 들어간다 한국에. 네. 한국에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선 때 이거 뭐 영향 미치거나 이런 일 없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상황이 정리되면 가가지고 전부 다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김성태하고 그때 연락하는 사람 김성태 안 온다 그랬다고. 근데 왔잖아요. 왔었죠. 와가지고 이제 말이 막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지금은 풀려났죠? 지금은 또 나가서 왜 지금 돌아다니면서 나와 있죠. 저거 하고 있죠. 나와서 옥상에서 정관계 인사들 불러서 파티까지 했습니다. 그 사진인가? 그거 네. 내가 봤던 것 같은데. 예. 자, 보십시오. 윤석열 측과 배상윤 측이 물 밑에서 이재명 죽이기를 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이거 오늘 좀 셉니다. 2024년 7월에는 권성동하고 권성동? 아까 배상윤 최측근 조모 씨가 통화를 또 해요. 야, 근데 이 내용 보면은 뭐 액수라는 단어도 나오고 좀 무섭습니다, 이거. 네. 2024년 7월 권성동과 배상윤의 최측근 조모 씨가 나눈 통화 함께 듣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럼.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거.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뭘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시간 한번 줄게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짓자고. 알겠습니다.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와, 5일 마무리 진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빨리. 빨리 해줘, 빨리. 예. 아마 이 권성동 의원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 조경식 한 사람은 그 어느 정도 최측근이냐면 그 배상윤의 KH 그룹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알펜시아 골프장입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KH 강원개발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부회장 역임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고위직이었던 분이고 저분한테 대통령실이랑 권성동에게 접촉해라라고 오다를 준 사람은 배상윤이 아니라 김성태입니다. 김성태가 오다를 줘서 김성태가 권성동하고 연락해라. 그렇죠. 그래서 권성동 자 그러면 이 조모 씨하고 김성태하고의 위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모 씨의 주장은 네. 조모 씨가 60년생입니다. 그거고 배상윤이 67, 김성태가 68 그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폭계에서 자기가 좀 선배다. 아 조모 씨가 더 선배예요.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성태하고 조모 씨하고 나눈 대화를 보면 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뭐 김성태가 오다 주는 그래요? 예, 그런 관계로 보이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김성태가 권성동을 통해서 배상윤을 귀국시켜서 배상윤이 권성동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 좀 잘 봐줘라. 이거를 딜을 해라라고 네. 하면서 권성동이나 배상윤이 직접 통화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조경식이 그 둘의 통화를 연결해 주는 게 좀 늦어지니까 너 왜 자꾸 늦어지냐 빨리 해라라고 쪼는 그 문자 메시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요? 김성태가 조경식을 빨리 연락하게 해라. 너 권성동이랑 통화 시킨다며. 죄송한데 여태 조모 씨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름을 밝히면 어떡해요? 다 나왔어 기사에. 나왔어요? 제가 이게 복잡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방금 또 제보가 왔어요. 잠깐 요 문자 하나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보시고 나서 그러면 그러니까 사진이 왔는데 권성동이 나온 사진이 왔어요 지금 제보가. 잠깐 그 사진 잠깐 킵해놓고. 아니, 그냥은 안 하고 13만 넘으면. 진짜 했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중요해. 자 김성태가 조모 씨를 계속 푸시를 합니다. 빨리 배상윤하고 권성동이 전화 연결시켜라.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네네. 어디 있어요? 문자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야 난리 났네 오늘.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만 또 조용하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요게 그 액정 이 파란색이 누구예요? 파란색이 조모 씨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조모 조모 씨. 그리고 하얀 건 하얀 거는 누구예요? VIP 코드 1이 김성태입니다. 엄청나. VIP 대통령이 아니고 김성태야. 지들끼리 아주 재밌게 노네. 그 위가 김성태고 가운데가 조모 씨네요. 조모 씨입니다. 자 한번 소개해 주세요. 자 일단 김성태가 4시에 권과 배 통화시킨다더만 또 조용하네요. 주댕이로 냅비 빠는 게 좋나요? 고급지게 워드를 구사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모 씨가 VIP께서 주무신다고 해서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 말고 배랑 통화시킨다고 했고 내가 통화할 의미 있나요? 끝내고 카페로 와요. 말장난 하지 말고. 와 무섭다. 무서운데? 그러니까 빨리 좀 전화 연결 시켜라. 근데 저거는 보면 지금 김성태가 권성동이랑 통화했다는 의미네요. 내가 통화 의미가 뭐가 있냐? 배상윤이랑 권성동이 해야지. 네가 한다며 그 얘기잖아요 지금. 네. 김성태와 권성동이 연락한 정황이 저 문자에서 보인다. 그런 거죠. 느낌은. 네. 그리고 그 사진 준비됐나요? 와 뭔데 또? 권성동과 아까 통화하신 분 있잖아요. 조 부회장. 네. 권성동이 모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통화 동 파일이 있어도.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제가 지금 봉주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단독을 하려다가 여기 터뜨립니다. 10분 전에 지금 제보 왔습니다. 제보가 왔습니까? 뭐 어떤 사진이길래 권성동과 조모 씨가 만난 사진인가? 자 지금 사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오늘 뭐 너무 단독이 많이 나와가지고 상당히 부담스럽네 오늘. 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뭐야? 사진. 사진 준비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여기서 권성동 관련해서 뭐 한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거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왜 언제 하냐고 하도 뭐 그러시는데 이게 왜냐면 권성동이 발뺌 못하게 완벽하게 취재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는 조만간에 할 건데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자 됐습니다. 왜 또 됐어? 이럴 땐 일 잘하네. 자 어떤 사진인지 한번 쓱 볼까요? 뭐야 이거? 왼쪽이 권성동인 거는 내가 알 것 같고 오른쪽이 조 부회장입니다. 그건 맞나 보네. 두 분이 다 동시에 만났네. 아까 뭐 만난다고 달려간다고 하더니 저기가요. 어딘데? 저기가 아마 롯데호텔일 거예요. 롯데호텔 그 로비고 저 안에 들어가서 권성동하고 그 조모 씨가 안에 들어가고 그 조모 씨한테 그 캄보디아에서 배상윤 회장이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권성동한테 바꿔주고 바꿔줘요? 바꿔줘서 둘이 통화를 하고 그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배상윤이랑 권성동이랑 통화를 했어요? 네. 저 자리에서 그런 거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조모 씨가 증언을 했죠. 그러면 아까 그 권성동의 말 중에 무슨 액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 얘기는 이건 이제 그 조모 씨 주장인데. 조모 씨 주장. 조모 씨 주장인데 그 저 통화 이전에 그러니까 권성동과 조모 씨가 다 큰 틀에선 합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이 뭘 어떻게 줄지, 우리가 검찰한테 뭘 줄지 이걸 다 해주고 네. 그러면 검찰이 김성태한테 했던 것처럼 조모 씨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지금 배상윤 회장이 상당히 좀 몸이 안 좋대요. 그 들어오면 일단 구속시키고 6개월쯤 됐을 때 병보소고 풀어주고 그리고 뭐 그 KH 그룹에서 조사하고 구속시킬 사람은 몇 명 정도로 세팅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뭐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해 준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거를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하는 대가로 권성동이 요구한 금액이 40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40억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조모 씨 얘기는 그렇습니다. 진짜 웃기는 게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나도 이해가 자 안 되네.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권성동 입장에서는 이재명을 죽이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오히려 권성동이 뭔가를 대가를 지불을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거기다가 또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웃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 사람이 권성동이 속해 있는 정파에 결정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사람을 우대해야 되고 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들의 세계에서는 네. 그게 아니고 야 네가 지금 거기서 죽거나 지금 캄보디아에서 아파서 어디 병원에 있다면서요.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여기 와서 네가 평생 형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검찰하고 너를 연결해가지고 너를 싸게 끊어주게 지금 내가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 살해를 해야지. 저 세계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권성동 정치하는 거예요. 검찰 출신이 정치하는 거고. 나는 왜 정치할 적에 롯데호텔에서 만나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저것도 맨날 호텔 가더라고. 왜 그러나 했어 내가. 아니 정말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조모 씨의 주장이 만약에 맞다면 권성동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일거양득이네요. 그렇죠. 이재명도 죽일 수 있고 정치 자금도 확보할 수 있고 주장이 맞다면. 아니 돈도 웃기잖아. 10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고 40억이야. 그럼 뭐 그게 정가가 있나 본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뭔가 거래 가격에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대장동이 50억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50억 클럽으로 묶일까봐 40억으로. 진짜 어이가 없어.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쟤들이 사는 방식을. 이거 장난 아닌 이야기인데. 권성동이 주는 걸로 이해했는데 받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이해를. 권성동이 그 업체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도하겠다 그러는 게 이제 다른 업체한테도 그렇게 좀 했더라고요. 그런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KH 그룹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알펜시아 매각 해가지고 최문순 전 강원지사 등등 해고 다 수사받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배상윤을 압박하기 위해서 여러 별건 수사를 벌여놨어요. 하얏트 호텔, 남산 하얏트 호텔도 원래 KH 거였다가 아마 매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벌려져 있어서 배임 횡령 금액이 예를 들면 뭐 한 5천억, 뭐 500억이었다. 그거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형량 거래를 하잖아요. 불법이지만. 근데 그런데 아마 도움을 주는 대가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고로 그 배상윤은 왜 도망갔냐면 본인 그 불법 혐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뭐 배임 횡령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어. 네. 그래서 이제 도망간 건데 배상윤 입장에서는 그거를 깎아준다면 너무 좋겠지. 여기서 이제 추정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추정해 본다면. 검찰 개혁을 왜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들이 지들이 검사도 아니고 검찰 가족도 아닌데 일치 단결해 가지고 방해하는지 왜 악을 쓰는지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할 수 있는 배상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권성동이 5선 의원이고 뭐 여당의 대표니까 믿을 수 있다.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권성동이 검사 출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성동 입장에서 만약에 저런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자기를 세일즈를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야 너 내가 강원랜드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무죄 받는 거 안 봤어? 이런 게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예요.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대상 입장에서 얼마나 믿음직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수사 권한이 수사 기소가 분리돼 있고 수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 일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너무 괴롭죠. 너무 불편하잖아요. 네.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만 딱 집어가지고 예. 야, 배상윤이 이렇게 해서 저게 한다는데 이거 진술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좀 이렇게 정리해줘. 예. 요거를 한 번만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죠. 검찰에 다 이게 모여 네. 있으니까. 분리되면 관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그렇지. 근데 이게 나눠지면은 관리를 전화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너무 많아. 그다음에 누가 어디 가가지고 마음 변해가지고 또 저기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얘들의 카르텔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네. 야, 아니 근데 이 녹취는 그 조모 씨로부터 받으신 건가요? 네. 아 그래요? 왜 저 양반은 왜 변심을 한 그러게요. 거예요? 왜 그런 거야 갑자기? 그건 저도 좀 의문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제시한 거는 내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속속히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고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처음에 얘기한 게 김성태하고 나는 갈라졌다. 하지만 우리 상윤이는 네가 도와줘야 된다. 예, 근데 사실 김성태는 지금 다 털었으니까 네. 예, 지금 뭐 정권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배상률만 남은 상황이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 녹취를 저한테 줬고요. 예,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녹취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신 내가 원한다고 하면 배상윤이 양심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을 했고 이런 제안을 해서 이제 변호사님한테요? 예. 계속 이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뭐 다 속속들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녹취 파일도 주고 하다가 네. 그다음에 좀 제가 받기 어려운 제안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이 나오면서 예를 들면요? 그냥 저한테 네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VIP한테 연결을 하고 VIP가 누군데?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되고 나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 어떤 제안이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고 KH 그룹을 도와줘라. 예, 뭐 이런 것. 예, 뭐 그렇게 하면 저한테 300억을 주겠다. 300억을 준다고요? 예, 뭐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그건 또 왜 3자로 가? 300억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40억이든 300억이든 이분 KH 그룹한테는 껌값인 게 지금 대충 얘기가 나오고 있는 횡령 금액이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4천억이면 추징금이 4천억을 때려 맞을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예를 들어서 반으로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300억 주고 반 줄인다고 껌값이지. 하면 껌값인 거죠. 예, 그래서 더 불렀거나 김광민이. 김광민이. 더 불러서 전면됐구나. 혼자만 3자잖아. 더 불렀어?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근데 이제 제안하는 것들이 좀 너무 위험해지니까 위험해지고 그래서 또 조율을 하던 과정 속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김성태도 양심 선언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김성태 양심 선언은 민주당에 그래도 직급이 있는 누군가가 김성태를 불러다가 차 한 잔 마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줘라. 이 한마디만 해주면 김성태가 안심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할 거다. 그 역공당에 그런 거. 예, 이러한 제안까지 오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좀 선은 넘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 부회장한테 처음에 연락 온 거는 대선 전이에요, 후예요? 대선 후입니다. 역시 역시 대선 후네. 대선이 진짜 선거가 제일 중요해. 대선 끝나고. 그래서 마침 배상윤 회장이 캄보디아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캄보디아 갈 일이 있잖아요. 캄보디아 가셔야 되죠.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인터뷰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윤. 왜냐하면 이제 SBS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을 이해를 못한 기자랑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한 줄 나온 겁니다. 맞아. 인터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SBS의 그 보도가요 파급력이 0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간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그 변호사 중에 김광 변호사 제일 잘 알고 기자 중에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시스템을 얘기해요. 봉지욱한테 소스 주면 뉴스타파가 다루면 그거를 최욱이가 정리해서 매불쇼에 다루면은 다른 방송에서 퍼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게 300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봉지욱도 100억 줘야 되고 최욱도 100억 줘야 되고
식구가 많다. 식구가 많아. 일이 많다. 일이. 야, 근데 그 딜이 그러니까 딜을 해가지고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락이 끊겼다고 했지. 연락이 아예 안 돼요?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 봐봐요. 지금 김광민 변호사님한테 대선 바뀌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 요거 3년 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네. 그때 누군가를 또 찾아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민주당의 유력 인사 내지는 이렇게 해서 VIP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 연결해주면 그래서 현철해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무섭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그때 저기에서 연결된 게 권성동일 가능성이 있는 진짜 거잖아요. 정확하게 다른 알고 상황에서는. 아, 무서워. 2022년도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접촉을 엄청 많이 했어요. 당연히 하지 네. 왜 안 하겠냐고요. 그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 너무 무서워. 세상이 근데.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면 김광민 변호사님도 저렇게 해서 롯데호텔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어야죠.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 그러겠지. 그 조 부회장이 끈 떨어진 사람 말고요.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 추미애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리오남 이 보도를 하고 이게 어찌됐든 뭐 믿지를 않으니까 재판부에서 맞아. 제가 뭘 추진했냐면 리오남 만나는 걸 추진했어요. 오. 리오남 만나는 거.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야, 국정원이 너 뒷조사하는 것 같더라. 하지 말라. 말아라. 너 출국하는 순간 잡혀. 네. 그러니까 갖고 리오남이 이제 주로 러시아에 많이 있고 한데 남북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제가 평양 가서 리오남 만나면 됩니다. 가서 물어보면 리오남이 증언합니다. 리오남이 최초로 남한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와. 야, 그러면 근데 사실 지금 나온 정황만으로도 얼마나 장난질을 많이 했는지 다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리오남의 증언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검찰 놈들 그리고 그 판결 내린 놈들 그거 진짜 다 손봐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인생 거기다 거세요. 그것들 그 상황 되면 진짜.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어떻게 하는데요? 아니 우리가 김성태하고 연락했습니까? 우리가 배상금 꼬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와가지고 진술해서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이 검사의 얘기야. 판사한테 너는 왜 재판 그따위 그래서 아니 내가 연락한 거 있어요? 내가 약속한 거 있어? 나는 검사가 그렇게 해서 와서 하고 중원 들어보니까 자유심증이야 내 맘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흘러왔다고. 근데 국정원 그 정보원의 진술도 있고 그런 게 다 그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더구나 이화영 2심에서도 다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장담하는데 국가정보원이 검찰에 말이 압수액이지 골라서 주는 거잖아요. 다 줬을까요? 국가정보원의 대북송금 관련 문건 훨씬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장 바뀌면 들어가서 열고 보면 됩니다. 뭘 주고 뭘 안 줬는지. 그때 그 말씀하신 블랙 요원의 진술이 뭐였냐면 이제 그 보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고서가 좀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뜨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라고 얘기하니까 네네. 이분이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내가 올린 보고서들이 폴더 몇 개 폴더에 저장돼 있다.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해서 받은 폴더 중에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해당 폴더를 보면 그 중간에 빈 보고서가 있을 것 같다. 요 하나가 있고.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네네.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고서를 올릴 때 나 혼자 판단해서 올리지 않는다. 나 말고 쌍방울을 마크하는 또 다른 그렇죠. 블랙이 크로스 있고, 체크를 해야 돼, 걔들은. 그 이거를 크로스 체크해서 보는데 내가 아닌 다른 블랙의 제보를 받고 그 제보와 나의 제보를 크로스 체크해서 봤을 때 주가 조작을 한다고 일치해야 판단을 돼.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정원에서 그 당시 압수수색한 거는 해당 블랙의 압수수색 문건만 있었는데. 다른 블랙의 문건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락된 폴더가 있고 다른 블랙의 폴더가 또 있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국정원에서 이 해당 자료를 다 본다고 하면 이것만 갖고서도 대북송금 문제는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은 김성태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가 조작을 할 요량으로 북한과 접촉을 했던 건데 이거를 이재명의 대북 송금으로 둔갑시킨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걸 진짜 근데 세상이 이제 많이 알아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히토류 뭐 몇 조 원,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히토류가 많다고는 하는데 북한도 몰라요 어디에 얼만큼 묻혀 있는지. 예.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근데 김성태가 그 히토류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쌍방울이 네이만드 그 내복 만들고 하는 데인데, 근데 김성태 입장에서는 뭔가 독점적인 개발 사업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배상윤을 꼬신 거죠. 돈이 모자르니까 아 형 들어와서 형도 좀 돈 보태고 같이 하자. 배상윤이 그 모든 행사에 다 갑니다. 그리고 일부 돈을 대요. 함께, 네, 돈을 대기 때문에. 근데 그 두 사람이 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독점적인 광물 개발권을 땄어요. 라고 세계를 향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 네, 그렇다면 야 그 KH와 주가. 쌍방울의 이 그룹에 이거 주가 뻥 튀기는 거잖아요. 주가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일부 이게 실행이 됐어요. 일부. 왜냐면 자기들이 막 그 찌라시 같은 걸 막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들 시켜서. 그래갖고 일부 주가가 오른 거를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착한 거예요. 아 얘네 장난치네. 라고 해가지고 국정원 보고서에 담은 겁니다. 아, 근데 김성태하고 배상윤은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주가 조작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예전부터.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예. 근데 이거를 이재명의 대북 와, 진짜 나쁜 송금으로 거지. 와, 나 정말 미친다. 근데 물 밑에서 이런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여기서 좀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와. 이게 이제 법적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국정원 문건을 이제 김광민 변호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 다 받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면 아니 각 기관별로 권한이 다 있고 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법원에다 신청해가지고 문서제출 명령을 받든지 사실조회 신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네. 근거를 가지고 국정원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비밀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체크해서 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막 그걸 따지기 시작한다고. 그럼 걸리겠지. 한번 걸러서 그러면서 오겠지. 거기서 이제 맞죠? 못 빼고 하면서 그렇지. 중간에 뭐 이런 일이 없도록 맞아. 이런 문제를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맞아. 해당 기관이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를 지금 법원이 무시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네. 그러면 그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도 국정원의 정보력과 공신력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정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밝혀야 될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관 간에 무슨 권한이 어떻고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면은 또 시간 가면서 뭐고 어쩌고저쩌고 거기다 국기 끼어들어가지고 왜 이거를 외부에다 공개하느냐 뭐 언론 또 나발 불고 해가지고 또 이게 물타기 한다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안 돼. 되게. 네, 그건 말씀 너무 잘 알고 가셔야 돼. 근데 생각해 보니까 홍정원 차장은 알겠네요. 알수 홍정원 있죠, 차장은 홍정원 정확히 이 차장. 사건을 알겠네. 그 결제 라인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때. 그럴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이제 홍정원 본인도 블랙 요원 출신이잖아요. 네. 블랙 요원에 계보가 있더라고요. 계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활동하는 블랙이 많지는 않답니다. 지금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정보사가 위험한 일을 주로 하고 국정원은 그 정보사를 백업한다고 하는데 홍장원이나 이제 이런 분들 요 국정원 증인 나오신 이분들은 진짜 가는 거죠. 진짜 가서 대북 접촉을 하고 정보 네. 수집을 하고 뭐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북한이 보면서 얼마나 웃겠어요. 난 그게 정말. 얘네들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저 보면서 참 저 나만의 저것들 정치한다는 게 저것들 검찰이 한다는 게 얼마나 웃겠냐고. 걔네들은 나 진실을 정말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걔들은. 와. 근데 저는 그 수사 기록 보면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북한 입장에서는 너무 배고프잖아요. 쌀이 모자르고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돈은 그때 이제 베트남 회담 정상회담 때문에 현금 필요했던 것 같고 북한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의 저겁니다. 증언입니다. 법정 증언. 그 우리 충남 사원가요? 예. 빠름이라는 벽시였어요. 벽시. 그거를 되게 받고 싶어했어요. 종자를 받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1년에 한 3모작 4모작 되나 봐요. 빠름이 빨리 자라서 빠름이야. 그래서 빠름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왜 못 주냐? 그냥 여기다 흘리면 직접 안 줘도 되잖아요.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왜냐면 1년에 3번 4번 하면 수확을 하면 배고픔을 좀 덜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해줬더라고. 그래요. 그게 왜 못 해줬냐면 유엔 제재 때문에. 유엔 제재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네요. 방법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또 하여튼 편법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 네. 목화솜 이렇게 하듯이.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긴 방송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좀 전파가 돼서 이 무서움을 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제발. 이 사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사건 하나에. 더러운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맞아요. 범죄자들하고 어떻게 손을 잡고 네. 검찰은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거기에 끼어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렇지. 뭘 주고받는지. 그리고 누구 하나 타겟팅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지까지. 그렇죠. 제가 야. 마무리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뭐 이화영 부지사를 포함해서 그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다가 국힘당이 정말 어마어마한 조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는 뭐 너 감옥 대통령 대신 감옥 갔다고 당당한 거냐, 셀프 사면이냐 하면서 아예 자범 취급을 하면서 조롱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제가 좀 가슴 아팠던 거는 이게 이 내용을 보면 국힘당도 공범인 거잖아요. 그렇게 조작 보이죠. 사건은 공범인 거죠. 조작 사건은 공범인데 조작 사건의 공범이 지들이 조작해 놓은 피해자한테 대해서 자범 취급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슴이 아픈데 사실은 저는 더 좀 가슴이 아팠던 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 진영에서도 그 사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게 국정 동력을 상실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사실상 그 국힘당도 공범이라는 게 밝혀진 이상 사면 얘기를 좀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억울하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감옥살이를 한 게 드러난다? 사면 아니라 뭔가 더 큰 보상을 배상을 해야죠. 해줘야죠. 배상을 하고. 국가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1부 끝났나요? 1부 끝나가지고 대신에 그래서 썬킴은 집에 보냈습니다. 네, 썬킴은 보내고요.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경제는 살려야 되니까 경제 코너는 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우리 네 분과는 너무 좋았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